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 56회차 아마 1등 금액이 한 45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많은 구매 금액을 쓰실 것 같은데 미리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 회차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회차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도 분석을 하면서 머리가 너무 아팠고 애매한 경기들이 많고 이변을 어떤 걸 잡아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조금 더 느낌적으로 끌리는 이변을 좀 생각을 해봤고 최종 분석 말씀드리면 이 경기를 이변으로 봤구나라고 느끼시는 게 있으실 겁니다. 최근에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기본적인 어플이나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언급을 드리지 않고 결장자 정도만 조금씩 언급을 드리면서 제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방식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분석을 다 하실 텐데 너도 나도 알고 있는 얘기 계속 해봐야 시간만 길어지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렇다. 이 정도로만 쭉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축구토토 승무패 56회차 시작 전에 다들 아시죠? 좋아요 눌러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AT 마드리드 대 엘체. 자, 이 경기 골 때리는 가족분들 다 AT 마드리드 승 찍을 거잖아요. 그쵸? 제가 AT 마드리드 패라고 하면 뭔 헛소리라고 앉아있어 하실 거잖아요. 그쵸?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승을 보고 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공격에 디에고 코스타, 미들에 에레라, 수비에 히메네스 선수가 출전이 불가하지만 다른 대체 가능한 주전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경기력에 무리가 없다고 보이고 상대팀 엘체는 주전자들은 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역시 AT 마드리드와 견주기에는 너무나도 어나더 레벨이라고 보입니다. 또한 주중에 코파델레이 경기에서 AT 마드리드도 경기를 치르면서 0대3 깔끔하게 승리를 거뒀고 엘체 또한 승리를 거뒀으나 CD 문열 듣보잡 팀에게 1점을 실점을 하면서 1대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어쨌든 두 팀 모두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은 비슷하다라고 보이고 골대법 또한 AT 마드리드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았고 AT 마드리드가 이번 시즌 홈에서 정배당을 받고 4승 1무로 패배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 경기 이변을 생각하고 무승부를 바치기에는 나머지 경기들에서 써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AT 마드리드의 단통승 예상합니다. 2번 경기 사우스햄튼 대 맨시티. 자, 일단 이 경기 사우스햄튼 승 보시는 분들 은근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사우스햄튼의 기세가 너무나도 좋고 부상 자원이 없다는 것도 굉장한 이점으로 보입니다. 잉스와 아담스의 투톱 화력이 너무 좋고 워드프라우스와 월코까지 최근 컨디션이 올라온 상태라서 더더욱 무서운 사우스햄튼이죠. 하지만 저는 이 경기 일단 사우스햄튼 이번 시즌 연속 무승부를 거둔 적이 없는데 지난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뒀고 맨시티 또한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인 2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양팀 모두 무승부는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해외에서 구매 금액이 가장 몰려있는 경기라서 혹시 이변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지만 구매 금액이 맨시티에 몰린 게 아니라 최근 사우스햄튼 경기력이 좋다 보니까 알아서 사우스햄튼 승으로 많이 가졌습니다. 토사장님들 입장에서는 구매 금액이 한쪽으로 몰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경기 좀 이변으로 사우스햄튼 승이 뜨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력적으로도 사우스햄튼의 수비 라인이 키가 크기 때문에 크로스나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수비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맨시티는 스루패스 같은 뒷공간으로 찔러 넣어주는 패스를 활용하는 팀이기 때문에 사우스햄튼의 수비진 굉장히 느린 발로 알고 있는데 그 느린 발로 과연 맨시티 선수들의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사우스햄튼 원정에서 맨시티가 패배를 기록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데브라이너 선수가 후반 30분 정도 남겨놓고 교체 투입이 됐었던 경기였고 일단 맨시티가 압도적인 점유율과 슈팅 숫자를 가져갔지만 조금 재수가 없었던 경기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스햄튼의 2연속 패배를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사우스햄튼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3번 경기 바르셀로나 대 발렌시아. 요새 뭐 바르셀로나 경기력 개판이죠. 개판이라고 하기보다는 경기력 자체가 워낙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애매하다고 보이지만 그나마 주중 소시에다드와의 경기에서 0대1로 뒤지고 있다가 2대1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메시 선수가 풀타임을 뛰었고 주전 선수들의 체력 소모가 심했을 것이라고 보이지만 상대팀 발렌시아는 코파델레이 경기로 사부리그 테레사라는 팀과 경기를 펼쳤고 어린 선수들 위주로 출전을 시켰다가 사부리그 팀에 2대0으로 끌려가다가 후반에 주전 선수들을 투입하면서 연장까지 가는 경기 끝에 2대4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발렌시아는 뭐 주전 빼고는 거의 뭐 동네 축구 수준인 것 같고 주전 선수들도 최근 4경기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뭔가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승리하는데 온갖 기운을 다 쏟아낸 상태로 이제 좀 기진맥진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전 승리 이후에 리그에서 승리가 없는 발렌시아죠. 자, 뭐 바르셀로나의 수비수 피케와 로베르토 선수, 공격의 덴벨레, 안수파티 선수가 출전이 불가할 것으로 보이고 발렌시아는 수비에 휴고 길라몬, 토니 라토, 공격의 막시 고메즈와 케빈 가메이로 선수가 출전이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팀 모두 전력 손실은 있으나 어쨌든 홈에서만큼은 발렌시아가 아니라 바르셀로나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사이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나 이 경기 투표율 2위를 기록하고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최근에 바르셀로나 경기력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 조금 이변 의심이 많이 들고 있고 배당상으로도 승 혹은 무승부 배당이라고 보여서 저는 이 경기 과감하게 바르셀로나의 단통 무승부 예상합니다. 4번 경기 에버튼 대 아스날. 자, 일단 이 경기 에버튼은 첼시와 레스터 시티를 상대로 2연승을 달리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에버튼의 칼버트 루인 혼자서 11골을 집어넣고 있는데 아스날은 현재 이번 시즌 통틀어서 팀 내 모든 득점을 다 합쳐야 11골을 기록 중이죠. 어쨌든 모든 정황상 골 때리는 가족분들도 에버튼의 승을 바라보고 계실 텐데 단통으로 에버튼의 승을 가기에는 상대 전적상 아스날이 우세하고 에버튼의 수비, 디뉴, 콜먼, 미드필더의 알란, 하메스 선수가 출전이 불가하기 때문에 중원에서 싸움도 아스날이 좀 해볼만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사우스햄튼과의 경기에서 사카 선수 돌파가 굉장히 돋보였고 오바메양 선수가 득점을 터뜨렸기 때문에 상승세를 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스날의 주전 수비수인 마갈레스와 베에린, 미드필더 그라니트 자카 선수가 출전이 불가하기 때문에 솔직히 전력상으로는 에버튼에 밀리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양팀 상대 전적상 무승부 빈도가 적고 아스날이 이번 시즌 연속 무승부가 없는데 지난 사우스햄튼과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무승부를 배제하고 에버튼의 승과 패 투픽 예상합니다. 5번 경기 레반테 대 소시에다. 강등권인 레반테와 리그 2위 소시에다와의 경기입니다. 일단 레반테가 주중에 코파델레이 컵 원정 경기에서 0대5 대승을 거뒀습니다.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그래도 좋아진 부분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소시에다는 바르셀로나와의 원정 경기에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일단 오야르스야발 선수의 공백이 컸던 것으로 보여요. 부상은 아닌 걸로 나오는데 경기에 왜 투입이 안 됐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소시에다가 바르셀로나와의 원정 경기를 치르고 레반테 원정을 간다는 점에서 아무리 강등권에 있는 레반테지만 컵 경기에서 대승을 거두면서 분위기도 탔고 특히 홈에서 무승부를 많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힘든 소시에다를 상대로 무승부까지는 한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리그 경기 5경기 연속 무승부를 보여줬었던 레반테이기 때문에 강등권 탈출이라는 동기부여 아래 무승부로 한번 끝내보자는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레반테는 중원에 호세 캄파냐 선수의 출전이 불투명한 게 좀 전력 손실로 보이긴 하지만 수비 자원들의 이탈은 없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원정에서도 한 골밖에 내주지 않았던 레반테의 끈끈한 수비를 믿고 저는 이 경기 레반테의 무와 패 투픽 예상합니다. 6번 경기 오사수나 대 비아레알. 리그 꼴찌 오사수나와 리그 4위 비아레알의 경기입니다. 비아레알이 아무리 원정에서 쓰레기 같은 경기를 보여준다고 해도 오사수나와의 경기에서 무승부나 패배를 기록한다면 감독 잘라버려야 될 걸로 보여요. 주중 컵 경기에서도 로테이션을 돌리면서도 득보잡 팀에게 0대6 대승을 거두기도 했고 오사수나의 불안한 수비를 상대로 모레노와 쿠보, 추크헤제 같은 선수들이 충분히 득점을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이 경기 딱히 더 할 말이 없어서 오사수나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7번 경기 세비야 대 바야돌리. 저는 일단 이 경기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비야가 기본적인 전력 면에서 앞서고 있는 건 맞지만 양 팀의 맞대결을 보면 항상 골수가 2골 이상 차이 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무승부를 기록하기도 했죠. 어쨌든 이 경기 지우는 이유는 이번 경기에 맨시티 승해외 배당과 세비야의 승해외 배당이 비슷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비슷한 정배당 경기 중에 한 경기 정도는 부러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 세비야의 주전 수비수 나바스 선수의 출전이 불가하기 때문에 수비적으로도 흔들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골대법으로 볼 때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았다는 점, 승패로 갈린다는 걸 가리키고 있지만 어쨌든 세비야의 승 말고는 아무 다른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이런 이변의 생각이 아예 나지 않는 경기에서 이변이 승무패에서 나온다는 점으로 볼 때 저는 이 경기를 한번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 세비야의 승무패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 브라이턴 대 셰필드. 이 경기는 브라이턴을 말씀드리기 전에 셰필드를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할지 대충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셰필드는 이번 시즌 진짜 분리수거가 안 되는 쓰레기 같은 경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력이 쓰레기는 아닌데 결과적으로 골 결정력 부분에서 너무나도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리그 8연패를 기록 중이죠. 리그 수준 차이는 있겠지만 뭐 어쨌든 8연패 하면 또 인천 유나이티드가 이번 시즌에 기록했던 8연패랑 똑같은 겁니다. 어쨌든 지난 경기에서 맨유를 상대로 홈에서 2골을 기록하긴 했는데 그 골들이 참 애매합니다. 맨유 골키퍼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와이프를 생각을 하는 건지 어영부영 볼 처리를 느긋하게 하다가 뺏기면서 골을 먹혔고, 셰필드의 두 번째 골도 사실 크로스가 올라온 볼이 수비와 맥골드릭 선수의 머리에 우당탕탕 하면서 뭐 3쿠션으로 골이 들어갔죠. 어쨌든 그렇게 운이 좋게 골을 넣어도 결국에는 또 패배를 하는 셰필드의 모습이었죠. 홈팀 브라이턴은 뭐 이제 모든 주전 선수들이 돌아왔다고 보이고, 셰필드는 주전 미드필더 베르게 선수가 출전이 불가해 보이고 공격의 맥버니 선수가 지속적으로 출전이 불가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브라이턴이 홈에서 주전 미드필더 베르게 선수가 빠진 셰필드를 상대로 유리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여서 저는 이 경기 브라이턴의 단통승 예상합니다. 9번 경기 셀타비고 대 알라베스. 셀타비고가 최근 3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기세가 굉장히 좋은 셀타비고고, 맞대결 전적에서 유독 눈에 띄었던 게 최근 6월에 있었던 맞대결에서 6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물론 전반 초반에 수비수 한 명이 퇴장을 당하면서 알라베스가 무너진 경기라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홈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왔던 모습이죠. 일단 이 경기 셀타비고의 승이라고 보여지지만 저는 무승부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왜 셀타비고의 뻔히 승이 보이는 경기에 무승부를 배제할 수 없다고 하는 이유는, 일단 최근 해외 구매율이 90% 이상 몰렸던 6경기의 결과를 보면 단 한 번 정배가 출연을 했고 4번은 무승부, 1번은 아예 역배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구매율이 90%가 넘어가는 경기의 경우 최근 무승부 빈도수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보이고, 알라베스의 승은 사실 주전 수비수 라과디아, 시모나바로, 주전 미드필더 마누가르시아, 페레폰스 선수가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3연승을 달리고 있는 화력 좋은 셀타비고를 상대로 승리까지는 무리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중 코파델레이 컵 경기를 셀타비고보다 하루 먼저 치렀고 많은 로테이션을 통해서 체력적으로 좀 더 알라베스가 유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 셀타비고의 3연승, 이제 4연승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셀타비고의 단통 무승부 예상합니다. 10번 경기 토트넘 대 레스터시티. 자, 토트넘 뭐 일단 얘기하기 전에 손흥민 선수 푸스카스상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자, 어쨌든 레스터시티와의 경기 양팀 모두 수비 라인 뒷공간을 노린다는 측면에서 비슷하다고 보이지만 최근 폼이 좋은 해리케인과 손흥민 선수가 바디 선수보다는 좀 앞서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레스터시티는 일단 바디에게 집중되는 공격 루트지만 토트넘의 경우 케인과 손흥민 선수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공격에서의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레스터시티의 수비진을 흔들어 놓기에 더 좋은 공격력이라고 보입니다. 또한 레스터시티는 주전 수비수 최현지 선수의 공백이 확실히 보이고 있기 때문에 토트넘이 충분히 공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경기 공격력에서도 바디와 메디슨보다는 토트넘의 손흥민 케인 조합이 더 우세하다고 보이고, 수비적으로도 공백이 없는 토트넘이
레스터 시티보다는 수비적으로도 앞선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토트넘은 이번 시즌 연패가 없기도 하고 토트넘의 홈에서만큼은 레스터 시티를 만났을 때 강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토트넘의 단통승 예상합니다. 11번 경기 그라나다 대 베티스. 자, 리그 7위의 그라나다와 리그 10위 베티스의 경기입니다. 중위권 싸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슷한 실력이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저는 이 경기 베티스의 승리를 보고 있습니다. 최근 승무패를 해오면서 느낀 점이 승무패 후반대 번호들의 경기 중에서 비슷한 실력의 팀이 경기를 붙었을 때 정배를 받고 투표율이 높은 팀이 패배하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이고 홈팀 그라나다는 주전급 수비 카를로스 네바, 헤수스 바에오 선수가 출전이 불가해 보이고 미드필더 앙헬 몬토로 선수가 출전이 불가해 보입니다. 상대팀 베티스는 주전 수비수 알렉스 모레노 선수, 주전 미드필더 카날레스 선수가 출전이 불가한데 결장자로 봤을 때는 사실 베티스의 결장자가 좀 더 전력 손실이 커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맞대결 전적에서도 3승 4무 3패로 팽팽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상한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투표를 적게 받은 베티스의 승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1번 경기 그라나다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자, 12번 경기 맨유 대 리즈. 또 맹구 나왔네요. 제가 찍는 맹구. 결과가 얼마나 처참했는지 골 때리는 가족분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맨유의 승리라고 픽을 하려고 했는데 기가 막히게 또 뒤통수를 칠 것 같아서 이 경기 일단 승과 무 투픽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지난 셰필드와의 경기에서 어이없는 실수와 실점들로 무승부나 패배를 할 수도 있었지만 기가 막히게 또 레시포드 선수가 살아나면서 승리를 했죠. 일단 뭐 맨유는 카바니 선수가 부상으로 아직 출전이 불가한 것으로 보이는 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어쨌든 상대팀 리즈는 지난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또 닥치고 공격을 보여주면서 홈에서 5대2 대승을 거뒀습니다. 한 골 넣어봐라 우린 2골 넣겠다를 보여줬던 전술이 먹혀들었고 이번 맨유와의 경기에서 딱히 주전 결장자로는 수비에 로빈코 선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공격적으로 리즈는 벤포드 선수의 폼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맨유도 좀 긴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맹구가 이번 시즌 홈에서의 경기 결과가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무승부를 바쳐서 맨유의 승과 무 투픽 예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또 기가 막히게 맹구 패에 나오면 정말 다음부터 제가 맨유 경기 찍는 건 반대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맹구의 승과 무 투픽 예상합니다. 13번 경기 카디스 대 헤타페. 일단 홈에서 단 1승밖에 없는 홈에서 경기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카디스고 상대팀 헤타페 또한 원정에서 이번 시즌 단 1승도 없을 만큼 이 경기 누가 더 병신짓을 하는지 대결이라고 보입니다. 카디스는 주전 미드필더 호세마리 선수가 출전이 불가해 보이고 헤타페는 주전급 수비수 수아레즈 선수, 에릭 카바코 선수가 출전이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이 경기 뭐가 어떻고 저쩌고 말할 필요도 없이 내 집에서 병신짓 하는 팀과 집 나가면 병신이 되는 팀의 대결이기 때문에 저조한 득점 끝에 무승부를 기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경기는 아무리 계속 생각을 해도 머리만 아파요. 저는 이 경기 카디스의 단통 무승부 예상합니다. 14번 경기 웨스트 브로미치 대 아스톤 빌라. 자, 웨스트 브로미치는 지난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너무나도 예상외의 결과였다고 보였죠. 하지만 이번 경기 주전 수비수 코너 타운샌드와 카일 바틀리 선수가 출전이 불가하고 주전 공격수 페레이라 선수가 출전이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과 수비에 문제가 생긴 웨스트 브로미치라고 보이고 아스톤 빌라는 주전 수비수 에즈리 콘사 미드필더 로즈 바클리 공격의 트레제게 선수가 출전이 불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주축 자원들이 워낙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큰 손실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전 경기에서 웨스트 브로미치가 이변을 일으키긴 했지만 이번 경기에서 또 이변을 일으키기란 어려워 보입니다. 원정에서 4승 1패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아스톤 빌라이기 때문에 아스톤 빌라의 승을 보고 있는데 조금 걸리는 건 맞대결 전적에서 웨스트 브로미치 홈만 가면 아스톤 빌라가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는 게 조금 걸리긴 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 경기 웨스트 브로미치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56회차 최종 분석 및 최종 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 24,000원 픽으로 말씀을 드렸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대로 따라가시면 안 되고 본인의 생각으로 틀을 세우시고 제 영상에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픽을 가져가셔서 가지를 치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그럼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 때리는 가족 여러분들, 축구토토 승무패 56회차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